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0쪽 회전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아주 중요한 걸 했는데 뭘 했나 하면은 이런 걸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라고가 연구 자석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렸더니 뭐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구리 원판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돌아가는 속도가 손으로 돌리는 속도를 1이라 하고 원판을 돌아가는 속도가 2라 하면은 1의 속도가 더 빠르고 2의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의 동작보다 구리 원판이 약간 늦게 돌아간다. 이게 유도 전동기의 원리라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설명했냐면은 손으로 돌린다는 연구 자석을 손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여기 N에서 S로 가는 자장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회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평등 자장이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N에서 S로 자속이 나가는데 이 자속이 가만히 있으면은 평등 자장이지만 손으로 움직여 준 겁니다. 이런 거를 무슨 자장이라면은 회전 자장이라 합니다. 그 설명을 어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도록 하고,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가냐면은 여러분 교과서 160쪽에 보니까 회전 자장, 회전 자기장, 이 회전 자장이라는 뜻입니다. 회전 자장 또는 회전 자계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삼상이 들어오면 RST 해가지고 삼상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구조상으로 회전 자장이 생긴다. 회전 자장이 생기는데 이런 회전 자장을 다른 말로는 회전 자계라고도 한다. 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자장이 뭐냐면은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자장이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뭘 돌리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회전자를 돌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전자를 돌리게 되는데 이 회전자입니다. 회전자가 빠르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어요? 약간 느리다 그랬죠? 예. 회전 자장의 속도를 이거를 뭐라 그러면은 동기 속도라 하고 이거를 동기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론 속도입니다. 사람이 이제 돌렸으니까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의 동기 속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거기서는 뭘로 돌려줬냐면은 손으로 돌려준 게 아니고 뭘로 돌렸죠? 수차로 돌렸죠. 수력 발전소는 수차. 그 다음에 또는 수차 터빈으로 돌려주고 또는 전기 터빈으로 돌렸죠. 전기 터빈으로 뭘 돌려줬냐면은 발전기를 돌려준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까 손으로 돌려주는 거로 실험을 했는데 아무튼 RST 해가지고 삼상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저절로 뭐가 생긴다? 회전 자장이 생김으로써 스스로 회전자를 돌리는 힘이 생긴다. 회전자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 이론을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단상에서는 N하고 S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회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무슨 자장이 생기냐면은 평등 자장이 생겨요. 여기는 N에서 S로 똑바로 갑니다. 이게 똑바로 가니까 돌아가지 않는다. 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테슬라가 여기를 이렇게 했다 그랬죠. 자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균형을 깨준 겁니다. 균형을 여기는 조금 감고 여기는 많이 감아가지고 여기 조금 감았죠. 여기는 많이 감아가지고 여기에 힘이 더 세게 한 겁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곁들여가지고 회전자를 돌아가게 해준 것이 세계 최초의 단상 유도 전등이다. 무슨 유도전등이라 했죠? 쉐일딩 코일형인데 이 쉐일딩 코일형이 그냥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최초로 만든 유도 전동이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가장 나쁜 것 쉐일딩 코일형, 역회전이 안 되는 것 쉐일딩 코일형, 뭐 역률이 나쁜 것 쉐일딩 코일형. 그렇지만 세계 최초의 단상 유도 전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람이 이제 손으로 돌려주고 또는 수차가 돌려주고 전기 터빈으로 돌려주는 거를 동기 속도라 했는데, 동기 속도 싱크로 노즈라 그랬죠. 싱크로 노즈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보다 우리나라는 주파수가 몇 Hz입니까? 60Hz니까 우리나라는 60이니까 이거를 2극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주파수를 60Hz를 일정하기 위해서는 120 곱하기 60 이렇게 하니까 2극일 때는 해가지고 3600 RPM 1분간의 회전수. 요거랬죠. 요거 다시 한번 하면은 레볼루션 회전수죠. 회전수고 이거 P는 퍼입니다. 분 1분간의 회전수. RPS는 얼마인가? RPS는 1초간의 회전수. 세컨드 1초간의 회전수. 이렇게 해가지고 1초간의 회전수는 나눠야죠. 60분의 3600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로 66에 36, 60 RP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60 RPS.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동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동기 3600,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기 3600 이상 되는 건 없습니다. 주파수가 60일 때, 60Hz일 때는 없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고, 사극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사극으로 해놓으면은 요건 이코로 4분의 120 곱하기 우리나라 주파수가 60Hz니까 4, 32 해가지고 3, 68 1800 RPM이죠. 1800 RPM입니다. 1800 RPM 1800 RPM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험에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동기속도 2극일 때는 3600, 4극일 때는 1800. 우리 앞에서 이걸 암기하라 했어요. 암기. 요까지 8극까지만 암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8극까지만 암기하면은 3600의 반이니까 1800, 6극이니까 1200, 900 여기까지고 8극은 4극의 반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암기해 두도록 하고, 그렇다면은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자 2극일 때는 3600보다 빠르다 느리다? 조금 느리다 그랬죠. 아까 설명했지만 회전 원판을 돌려주면은 안에 있는 그 구리 원판이 자석을 돌려주면은 자석 N하고 S를 돌려주면은 이거보다 구리 원판이 약간 늦게 돈다 그랬죠. 동기 정도의 속도는 요 3600보다 느린 3580이라든지 3560이라든지 약간 늦게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명심해 놔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요거 동기 속도는 싱크로노즈 속도라 했죠. 싱크로노즈 동기 속도다. 자, 이렇게 하시고 유도 전단기 변압기하고 동작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도 전동기나 변압기나 동기기도 교류기죠. 예, 동기기나 유도 전동기나 변압기는 똑같은 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다르고 이거 변압기 다르고 동기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똑같은 교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교류기의 유도기 전력 E는 우리 뭐라 했죠? E는 444 폰했죠. 444 폰이다. 네, 권선계수가 K가 있으면은 권선계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개 다 이렇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밑에 또 한번 설명을 가보겠습니다. 쭉 가서 보니까 그림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변압기입니다. 이거 변압기 그림을 그려준 거고, 변압기의 1차 측, 그 다음에 2차 측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러면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유도전동기는 모터잖아요. 모터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나 전기를 받으면은 여기 이 전기를 통해 주는 것이 자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석으로. 여기를 N, S, N, S, 이게 사극이죠? S, 이렇게 사극이 되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회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회전자가. 이건 회전자죠? 회전자. 이 자석이 만들어져 있는 NS를 뭐라 그러면은 고정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죠. 고정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회전자가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가 1차 측, 회전자가 몇 차 측입니까? 2차 측인데, 변압기는 여기서 1차 측에서 파이 1이 오고 2차 측에서 파이 2가 가는 거는 똑같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사이가 변압기를 이렇게 하고 사이를 떨어뜨려 놨어요. 사이 떨어뜨려 놓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이 사이가 뭐라 그러면은 공극이라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자장이, 여기는 공극이 있으니까 변압기보다 유도전동기의 효율이 당연히 나쁘겠죠.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만큼 효율은 좀 나쁘지만, 이거는 회전기기잖아요. 그죠? 회전기기니까 여기 1차 측이라고 얘기한 거는, 1차 측은 뭐라 했어요? 여기서 고정자 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NS를 만드는 자극을 만드는 것이고, 2차 측은 회전자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유도전동기 한번 가봅시다. 유도전동기의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렸는데, 여기 그림을 제가 이제 하나 그려왔는데, 이거는 보겠습니다. 이쪽은 전기를 받는 쪽이에요. 다시 여기를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는 이거 잘 안 나오네. 좀 더 두껍게 했습니다. 두꺼움을 했는데도 이러네. 검정색으로 할까요? 검정색으로. 여기를 전기를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툭 않네. 전기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코일이 감겨져 있죠. 코일이 뭐라면은 N, S, N, S, 이렇게 해주고 사극이 만들어지고, 사극도 되고 감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회전자입니다. 회전자가 이거를 여기서 NS 때리는데 여기 삼상을 집어넣으면은 RST 해가지고 삼상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전기가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회전자장이 생긴다. 회전자장이 생기고, 이 회전자장에 의해서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갖다 끼우는 거죠. 갖다 끼우면은 그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공극이라 한다.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거 이제 그 모터 감는 거, 옛날에는 시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능사 시험이 지금처럼 전기 기능사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는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이거 안 지워지냐? 자, 다시. 옛날에는 시험이 전기 기능사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기 기능사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기기기 기능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전기공사 기능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기기 기능사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터를 감는 거였습니다. 모터를 감고, 전기공사 기능사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전기 기능사 시험과 비슷한데, 이 모터 감는 게 어려워요. 모터 감는 게. 저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 감아봐야 되니까, 저도 이제 전기 기기 기능사도 따고 전기 공사 기능사도 따고 승강기 기능사도 다 땄는데, 이 제일 어려운 게 전기 기기 기능사입니다. 이것만 감는 게 아니고, 모터만 감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감아야 되냐면은 1. 변압기도 감아야 돼요. 변압기도 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죠. 유도전동기도 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류기, 우리 처음에 앞에 뜨는 직류기도 감아야 되고. 그런데 이 코일 값이 비싸요. 이 코일 값이 비싸니까 감았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다 풀어서 다시 감고 몇 번씩 연습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전기기기 기능사를 시험을 안 따요. 없어진 겁니다. 이거 없어지고 전기 공사 기능사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전기 기능사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이거를. 이 모터 감는 법을 모르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때 공부를 공업계 고등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걸 감아봤어요. 변압기, 유도전동기, 직류기 이런 걸 다 감아봤는데 아무튼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쪽,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 쪽이 NS 극으로 바뀌는 거고, 삼상을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회전자장이 생기고, 회전자장이 생기니까 여기 있는 회전자가 어떻게 한다? 이게 회전자입니다. 회전자가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구조도 간단하고, 요거 이제 여기 1차 측, 여기 1차 측입니다. 1차 측이고 그 다음에 이 회전자를 몇 차 측으로 한다? 2차 측으로 한다. 이제 앞으로 계속 1차 측, 2차 측이란 말이 나오는데 1차 측이 뭔가? 1차 측은 고정자, 2차 측은 뭡니까? 회전자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